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섬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시젠이고요. 코드 번호는 096530입니다. 현재 시각 21년도 1월 5일이고요. 11시 1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 시젠 어제 영상 올려드렸었는데 영상 올려드리고 나서 이제 댓글을 한번 봤어요. 저는 뭐 항상 체크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저희 소장님이랑 저랑 같은 층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잡았는데 저점 다지고 갈 듯합니다. 네, 그래서 하고픈 말이 뭔가요? 간단히 정리 좀 합시다. 항상 이 댓글들이 많이 있어요. 항상 느낌 주저리 주저리. 네, 어떤 분은 60일선 뚫으면 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젠 네이버에서 치잖아요. 요즘 호재도 있고 뭐 영업 마케팅 총괄사장 영입했다. 글로벌 사업 확대하겠다. 뭐 뉴스만 쳐본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괜찮은 뉴스들이 많거든요. 그다음에 뭐 최근에는 그 코로나 어제 읽어드렸던 거는 존재 가치는 흔들림이 없다.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대표님 같은 경우에도 평판이 상당히 좋죠. 시젠의 대표님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옛날에 그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임원진이 또 장내 매수로 했었다. 장내 매수를 했었는데 어제 말씀드렸던 거는 장내 매수를 하긴 했는데 막 큰 금액은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죠.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리뷰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하고픈 말이 뭐냐고 얘기를 하세요. 아니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러니까 저는 좀 뚜렷한 편이거든요. 제 입장에 대해서. 근데 시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굳이 포지션 매수냐 매도냐 하면은 이때 한 번은 매수 관점으로 봤었는데 여기 트렌드가 지켜지는 선 안에서는 계속해서 매수 관점을 봤었죠. 예, 최근에 매수 관점을 봤었는데 이 구간을 깨고 나서는 굳이 저는 매수냐 매도냐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요. 관망인 거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관망입니다. 굳이 종목을 현금, 현금화. 예. 굳이 현금도 가장 자기 자신의 가장 중요한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현금도 자신의 주식 포트폴리오 안에 있는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매수냐 매도냐 할 필요가 없는 종목인 거죠, 지금은. 근데 뭐 그거를 주저리. 근데 뭐 결국에는 주가가 뭐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뭐 최근에 변종 바이러스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슈가 있으니까 그거 관련해서 좀 이슈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도 있고 근데 그렇다고 섣불리 또 매수 관점을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이런 관점입니다 현재. 근데 이거를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저는 다른 종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종목들을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자면은 뭐 녹십자 랩셀 계속 매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종목입니다. 매수해야 된다, 매수해야 된다. 종목들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테카 바이오 오늘 올라가고 있죠. 여기서 매수해야 된다. 예. 그리고 레오켄 바이오 매수해야 된다, 매수해야 된다, 맴 해볼 수 있다, 뭐 매수해야 된다, 강력 매수. 여기서도 강력 매수. 약간 이런 식으로 리뷰를 한단 말이에요. 다른 종목들도 찾아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에 입장이 굉장히 뚜렷한 편입니다. 매수로 볼 수 있는 종목은 놓치지 않고 매수 관점을 보는데 왜 제가 이 종목을 관망을 하겠습니까? 이 종목 좋은 거 저도 알아요. 실적도 좋고 실적 상당히 좋고 올 한해 가장 올 한해 그러니까 작년 한 해 가장 MVP 같은 종목이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굳이 매수냐 매도냐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요. 그래서 뭐 주저리 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뭐 제가 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공략을 안 할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기회가 온다라고 하면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차트 분석을 위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차트 분석을 한다라고 하면은 자 이때 한번 매수를 봤었죠 제가 이때 한번 매수를 봤었죠 이날 이날 매수를 봤었고 반등 파동을 본다 근데 1차 타겟은 도달했어요 여기가 제 1차 목표가였거든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진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얼마였죠? 17만 8천 원? 17만 8천 원에 진입을 한다 했을 때
1차 목표가는 한 22만 원 정도가 됐었어요. 2차 목표가는 한 이 정도가 될 거고요. 근데 1차 목표가만 도달하고 쭉 내려왔죠. 그러면은 저라면은 제가 여기서 진입을 했어요. 그러면은 아마 이런 식으로 이 트렌드가 이탈이 나왔을 때 청산을 하거나 아니면은 청산하고 관망하는 포지션을 바꿨겠죠. 예를 들자면은 1시간 차트에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게, 자, 이 트렌드를 그래도 이 종목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생명선이다. 그러면은 이탈이 나왔어요. 이탈이 나왔잖아요, 이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서는 빠져나와야 되죠. 여기서는 물량을 다 정리를 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뭐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럼 이때 다시 사면 돼요. 이때 다시 사면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갈 확률이 있으니까 살려놓는다는 거는 쉽지 않다. 얘기를 다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지금은 여기서는 굳이 매수 관점을 안 봤죠. 매수 관점을 굳이 안 보고 관망하는 포지션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글쎄요. 일단 아직 뭐 바닥이 나온지 안 나온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아직까지는 좀 기다릴 것 같아요. 저라면요. 저라면은 최소한의 뭐 여기서 올라갈 수도 있지만 만약에 내려온다라고 하면 사볼 만한 자리들은 또 분명히 있어요. 그쵸? 이전의 고점, 11년도 고점과 15년도의 고점, 이런 구간들을 만약에 주가가 60일선 밑으로 빠지게 되면은 그 바닥을 확인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천장을 확인하려고 했던 것처럼 바닥을 확인하려고 하는 성질도 있기 때문에 아마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도 저는 적극적인 반등 국면을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시즌 같은 경우에는요. 아마 이 트렌드를 깨고 나서 반등을 주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뭐 실질적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피보나치 레벨 같은 경우에는 이 저가와 이 고가의 한 61.8% 정도, 61.8% 정도를 아마 저는 그냥 하락한다라고, 그냥 조정을 준다라고 했을 때는 그 시점부터 좀 본격적으로 매수 관점으로 봐도 늦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니라면은 이런 저점이라고 하면은 이런 저점, 이 정도 가격, 아니면 이 트렌드, 그러니까 이전에 돌파한 트렌드. 근데 만약에 제가 이 시나리오도 있고 뭐 저런 시나리오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를 깨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하락 채널 하단 구간을 깨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6만 원대. 근데 16만 원대를 깬다라고 하면은 장대 음봉으로 깰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사이클을 제가 많이 만나봤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살려주는 척하고 내리꽂는 경우도 상당히 많으니까 이렇게 갔다 이렇게 반등을 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저는 그러니까 내려오면 살 자리는 있고 또 올라가면은 따라 붙을 자리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너무 어중간하다라는 거죠. 자, 이 파란 선이에요 지금. 제가 빨간색일 때는 매수 관점만 봅니다. 근데 이거는 주식뿐만 아니라 선물 시장에서도 다 통용이 돼요. 뭐 그게 나스닥이 되었든 S&P 지수가 되었든 뭐 오일이 되었든 상관없는데 이 구간 위에 있으면은 계속 매수만 봅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근데 이 파란색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은 외국인들은 하락만 봐요. 주식 선물로 하락 베팅을 한다라든지 약간 이런 흐름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사리 제가 저점이 나왔다? 아니면은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한다? 이런 관점을 안 보는 이유가, 예시를 들자면은 이런 구간을, 자, 여기는 지금 저항선이죠. 딱 눈에 보이는 게. 그리고 나서 얘가 시젠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꺾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지받고 약간 그러면 여기서 사면 돼요. 여기서 사면 됩니다. 여기서 사면 돼요. 근데 지금은 굳이 매수냐 매도냐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서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떨어지면 살 자리도 있고 올라가면 또 살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선 굳이 제가 리스크를 감내하고, 그러니까 리스크는 항상 있어요. 종목이라는 건 리스크는 항상 있는데 그 리스크를 감내해 볼 만한 자리들이 있고 감내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들이 있는데 그런 자리에 있어서 분석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제 생각은. 만약에 내려오면은 사볼 만한 자리는 또 분명히 있습니다.
뭐 그게 뭐 피보나치 레벨에 지금 여기가 한 38.25. 네, 그러면은 보통 61.8. 보통 여기에서는 여기나 여기 네, 이 정도에서는 또 지지 반등이 보여주거든요. 61.8이니까 네. 한 뭐 이 정도? 예, 이 정도 가격에서는 또 눈여겨볼 만 하겠죠. 네. 바이존. 네, 이 정도는 바이존으로 보고 있고 이런 식으로 네, 바이존으로 보고 있고 또 여기서는 깨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꺾어 들어가지 않는 이상 네, 이런 식으로 내려온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꺾어 들어가지 않는 이상 아니면은 여기서 꺾어 들어간다라고 하면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반등을 봤는데 반등이 그래도 반등이 잘 나오죠. 한 10% 이상씩 나올 때는 10% 이상씩 나오긴 하는데 막 그렇다고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느냐? 뭐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막 힘이 강하다라고 했을 때는 티가 나는 법인데 이 저점 대비해서 그래도 한 13%, 14% 정도 반등을 줬어요. 근데 힘들게 반등을 줬잖아요. 그러면은 좀 치고 올라가줘도 괜찮을 법한데 그렇지 않죠, 지금. 예. 그러니까 올라갈 때마다 사람들은 아, 매도 거래 택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제가 느꼈던 거는 좀 올라간다 싶으면은 매도 거래를 택하는 것 같습니다. 예, 외국인들이나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패턴을 본다든지 예, 이런 패턴도 여기가 보통 이제 88.6% 88 70%에서 80% 레벨이거든요. 이 X라는 점과 C라는 점의 80%에서 70% 정도가 되는 레벨인데 보통 여기서 또 매도를 보는 아 트레이더들이 많구나라고 느꼈어요. 그럼 얘네들의 목표가 또 어딜까? 이 저점을 이탈하는 걸 목표로 두는 걸까? 아니면은 이 저점이 될까 목표가? 그럼 저라면은 보통 이 저점을 이탈하는 걸 목표로 두거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차트를 거꾸로 본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거꾸로 봤을 때 여러분들 이게 만약에 내가 이런 구간에서 샀어요. 네, 이런 구간에서 아 21선에 기반을 두고 여긴 지지받을 거야. 샀어요. 그러면은 보시게 되면은 이런 수평 저항대가 있고 그러면은 뚫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저항받고 다시 한 번 더 조정을 줄 것 같습니까? 약간 이런 개념이죠. 예. 뚫게 되면은 그래도 기대치 수익은 여기까지 둘 수 있어요. 그래도 못해도 여런 데까지는 한 번 정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뚫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만만치 않은 기대치 수익인 거죠. 근데 뭐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거죠. 예. 이런 저가는 나왔고 저가는 저가는 나온 시점이고 저가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시점이에요. 근데 고가는 일정적으로 저항을 받고 있고 물론 가면 저항을 받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저가를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한 번 정도 뚫어내는 방향을 그린다라고 하면은 기대치 수익은 상당히 커질 수 있는 자리잖아요. 반대로 보면요. 그러니까 이런 차트는 상당히 매수 받고 싶잖아요. 근데 이게 거꾸로 된 차트라니까요. 시제는 지금 거꾸로 된 차트예요 지금. 네. 저는 팩트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적으로 그래서 저는 관망이다. 관망이고 그러니까 내려오면 살 자리가 있고 올라가면 또 어, 올라가면은 또 살 자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뚜렷하게 여러분들께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제는 이제 댓글에 한 분께서 그 작년 끝나는 날에 그 CJ라는 주식이 이제 그 대상승이 끝났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그게 맞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한 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죠. 예, 그때부터 아, 이거는 이제 당분간은 하락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근데 또 이제는 지금 와서 이제 끝났냐라고 말하기에는 지금 딱 예, 하락도 조금 남아 있고 예, 여기서 꺾어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긍정적인 차트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저라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저점을 지키고 있는 것 같아도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음, 자 추세가 나왔어요. 추세가 이런 식으로 나왔죠. 하락 추세죠. 하락 추세. 예. 추세 그 다음에 여러분들 수렴이나 아니면 정거장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수렴이라고 하잖아요. 자, 수렴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수렴을 했었죠, 최근에. 네,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면서 수렴을 했습니다. 근데 이 추세를 여기서 깼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저는 개인적으로 추세가 또 나오느냐, 이만큼의 추세는 또 기대를 해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기대를 한다는 게 그러니까 매도 거래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주식 선물 매도 거래자들 입장을 제가 얘기를 드리게 되면은, 근데 이거를 이해를 절대 못 합니다. 왜 주식을 매도 때리는 거야?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매도 거래자들은 매도 이렇게 주식이 떨어지면 수익을 크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래자들의 입장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매수로 보는 사람들은. 그리고 제가 이런 말을 해도,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쵸? 근데 조금 아시는 분들, 조금 제가 이런 말 했을 때 좀 어떤 분들은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분명하게 또 살 자리는 분명히 있다. 제가 기다리는 자리는 있습니다. 내려왔을 때 기다리는 자리가 있고, 이대로 올라간다 라고 하면 정말로 좀 다르게 봐야 되겠죠. 올라갔을 때는 또 올라가는 대로 살만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서 시즌에 대해서 종목을 보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 드리면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투자하시고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시죠? 그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네,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21년 첫 거래일이죠, 오늘.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자,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것 같고요. 7시 27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볼 수가 있고요. 간밤에 있었던, 주말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9시가 되면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오늘은 첫 거래일이라 10시에 추천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옵틱이라는 종목이 현재가 1,1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130원, 손절가 1,030원으로 대응합니다 라고 이렇게 목표가와 손절가가 같이 제시가 됩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에 그랬을 때 이제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